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같이 편입 공부하는 베라 티처예요. 우리 오늘은 논리 같이 시작해 볼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쌤이랑 같이 공부하는 커리큘럼 보면은 문법이랑 논리랑 독해 이렇게가 있잖아, 그지? 근데 아마 독해는 알아, 그지? 우리가 막 영어 단어 보고 막 줄글 막 읽으면서 뭐 빈칸도 채워보고 주제 고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한단 말이야. 근데 논리라는 건 뭐지?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논리라는 게 단순히 뭐 나의 어떤 사고 과정을 테스트하는 건가? 자, 이렇게 자꾸 접근하시면 좀 안 되고 논리라는 거는 이제 사실 그 기본적으로는 독해의 구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독해할 때 어떤 키워드를 보고서 그 키워드에 대한 뭐가 긍정이나 부정이나 혹은 어떤 가치관에 대한 대립되는 구조들이 나오잖아. 좀 대조나 비교로 이제 흐름이 나가면서, 그지? 근데 그런 게 어휘로 좀 더 풀어졌다라고 보면 일단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난이도가 쉬운 거는 단어의 논리적인 관계를 좀 봐주는 걸로 시작을 하면서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뭐 구와 구의 어떤 비교, 혹은 절과 절의 비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논리 학습에 있어서 가장 이제 단추가 된다고 할까? 밑받침이 되는 부분이 뭘까라고 한다면, 선생님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어, 너무 다 얘기 많이 하는 거야, 선생님들마다. 너무 중요한 게 바로 어휘의 암기, 어휘의 암기. 왜냐면은 사실 내가 이 단어와 이 단어, 혹은 얘와 얘의 상관관계를 볼 거야. 근데 단어를 제대로 모르면은, 그죠? 이걸 애초에 풀 수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딥하게 들어가기 전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어휘의 탄탄한 암기가 필요하다. 선생님 단순하게 그러면은 뭐 대칭되는 뜻만 암기하면 되냐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도 있지만 논리라고 또 따로 이제 디렉토리가 만들어진 자체를 생각해 봐봐 여러분들 그러면은 뭐예요? 단순히 암기가 아니라 그 어휘 암기할 때 여러 가지 뜻이 있지. 우리가 뭐 영어 사전에다가 뭐 하나 이제 쳐봐도 하나의 뜻만 나오는 경우가 많진 않잖아. 특히 우리 편입 정도의 단계에서는, 그지? 뭐가 나와, 막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뜻이 나온단 말이야, 그지? 근데 그 중에서 뭐 다섯 번째 뜻이 시험 문제로 나온다던가, 여섯 번째가 나온다던가, 이런 경우가 많고,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논리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단어 자체 암기할 때 다양한 뜻을 다 암기하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한 여러분의 역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 강의에 맞춰서 어떻게 시작될 건지 간단하게 얘기할 건데요. 우리 1강에서는 방금 얘기했던 바로 그 부분이에요. 어휘를 가지고서 일단 이해, 그리고 문맥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하나의 어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뜻 중에서 세 번째로 쓰일 건지, 네 번째로 쓰일 건지, 이제 이런 거 확인하는 역할이 이제 1강에서 같이 공부하게 될 거고, 2강부터는 어떻게 조금 더 긴 문장에서 이 친구가 반영이 되는지 볼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강 3강 들어가면서부터는 이제 글의 구조. 그러니까 독해랑 살짝 겹친다고 여러분 느낄 수도 있지만 사실 접근법은 우리 논리에서는 뭐 긍정과 부정, 대립 구조가 좀 더 강하게 들어가게 될 거야. 그래서 그런 거를 논리적 흐름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네 번째 강에서는 좀 더 장문으로 가게 됩니다. 독해에서 실전 적용 어떻게 논리적으로 볼 수가 있나. 그리고 5강에서는 종합 독해 연습이에요. 단순한 논리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스킬들, 그러니까 조금 테크니컬한 부분까지 적용해서 문제 풀어내는 방식 같이 공부해 볼 거고, 6강에는 최종 점검 및 마무리, 하고 이제 실전 테스트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교재 구성 자체는 여러분들 크게 어렵지 않죠? 넘어가서 우리 이제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시작 부분이에요. 여기 독해 에세이라고 써 있지만 사실 우리 논리 강의 지금 듣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어휘의 중요성. 자, 어휘의 중요성. 어휘라는 게 단순히 많이 외워라. 다 외워라. 이런 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네, 중요합니다. 아니라고 말하는 걸 믿고 싶었겠지만, 네, 중요하고요. 일단 많이 외워주셔야 되고, 그 많이에는 절대적인 어떤 물리적인 양도 있지만, 뭐도 중요하다? 그만큼 어떤 깊이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양과 질이 다 받쳐주는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시를 지금 좀 갖고 와봤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만 들으면은 감이 안 오잖아. 물론 세일이랑 어휘 강의도 같이 공부하긴 할 거예요. 근데 일단은 어떻게 좀 공부하는지를 논리 시간에 같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나온 단어는 뭐예요? 밑줄 한번 가볼까요? develop이에요. 우리가 이전까지 이 친구를 봤을 때는 뭐 개발하다. 그러니까 뭔가를 좀 이렇게 좀 더 크게 만들고 좀 더 확장시키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을 것 같아. 그치? 그래서 핵심 이미지로는 뭐가 있대요? 점점 커져가면서 없던 게 생겨나는 이미지래. 그 말은 뭐야? 아예 무에서 뭐 유로 간다라기보다도 물론 그렇게 해도 어떻게든 쓸 수는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내가 조그마한 뭐가 있을 때 이걸 점점 키워나가.
좀 더 발전시켜 나가. 이런 거를 좀 develop이란 단어로 써주곤 하잖아요. 그래서 영역풀이 봤을 때는 grow, 자, 밑줄 그을게요. or change into. 자, grow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향해서 변해가는 뉘앙스가 있죠? 변화. change into 마찬가지. 어딘가로의 변화가 있어. into가 있으니까 특히 또 그치 방향성이 나와 있잖아. 그래서 더욱더 어떻게 advanced, 발전됐어. 그리고 더 커지고 혹은 좀 더 강해져. 이렇게 변화하는 걸 develop이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이렇게 개발하다라고만 외우는 거랑 영영풀이까지 보면서 좀 심층적인 뜻을 암기했을 때 좀 차이를 보면은 예문에서 바로 이렇게 드러나요. 그 차이가. 일단 예문을 볼게요. develop을 이제 반영한 예문을 준비해 봤는데 1번. She developed a taste for champagne while she was in France. 그녀가 뭐 했어요? develop 했어요. taste를. 어떤 선호도일 수가 있겠죠. 취향이라고 말해요. 보통, 그지? 근데 여기 뭐에 대한, 샴페인에 대한 취향을 뭐 했어? 막 개발했어요? 프랑스에 있을 때, 나는 막 연구소에 들어가서, 내 막 혀 막 미각 세포를 막 조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뭐 약물을 넣어서, 나 좀 더 발달해야지. 뭐 이렇게 접근하면 이제 좀 SF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좀 말이 안 되고, 우리가 부드럽게 맥락에서 읽으려면은, 그 맛에 대한 선호도가 좀 생겼다. 혹은 선호도가 좀 더 어떻게 됐다? grow 했다. 이렇게 가는 거야. 아셨죠? 그래서 단순하게 개발하다 말고, 어딘가에 선호도가 커지다. 이런 데까지 갈 수가 있는 거지. 여러분, 이렇게 공부하면서 사실 좀 감을 잡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선생님이 지금 여기 찝어주고 싶은 부분을 우리 5번까지 본 다음에 한번 다시 얘기해 줄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문 다 본 다음에 그 얘기 들으면 조금 더 와닿을 것 같거든. 2번 예문 볼게요. Their friendship developed at college. 그들의 어때요? friendship 하면은 우리 친구끼리 가지게 되는 그런 감정이잖아. 우정이라고 하죠. 대학에서 그것을 막 발달시켜요? 발달돼요? 그런 거 아니고 좀 더 커졌다. 계속 뭘로 나와요? 위에서 1번도 뭔가 좋아하게 되다. 2번도 뭐 커지다라고 봐도 되고 우정이 커진다. 그죠? 혹은 아니면 우정이 뭐 깊어진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세 번째, she developed some very strange habits lately. 그녀는 뭐 했어요? 몇 가지 좀 굉장히 이상한 습관들이 최근에 뭐 했겠어? 발달시켰겠어요? 생겼다.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어떤 습관이나 어떤 행동까지도 디벨롭이 이어질 수가 있네. 행동을 목적으로 쓸 수가 있는 동사로도 쓰이는구나 알 수가 있겠죠? 4번 볼까? The study showed that. 그 연구는 보여줬어, 대절을. One in 12 women. 12명의 여자 중에 한 명은 어떨 것 같아? 암이 개발될 것 같아? 암을 막 발달시킬 것 같아? 그게 아니지. 그러니까 암에 걸릴 어떤 확률이 좀 더 높아질 것 같다. 그런 확률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해석으로는 가능성이 있다. 라고 이렇게 부드럽게 의역해서 들어간 부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3번부터는 목적어가 뭐가 나올 수도 있지? 이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목적어는 뭐 질병 등도 같이 쓸 수가 있겠죠? 네, 5번. I haven't had my holiday photos developed yet. 여기서는 사실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봐야 돼. 문법적인 부분이 사실 조금 필요해. 갑자기, 헤드가 나왔는데, 또 왜 여기 ed가 나오지? 이런 거 우리 문법 시간에 같이 또 공부할 거긴 해서요. 그냥 이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 되게끔 하지 않았다 가시면 되는 거죠. 우리 헤드 사역동사 문법 시간에 한 번 더 다시 다룰게요. 체크해 놓으세요. 그래서 어때? 기념 사진들이 아직 디벨롭 되지 않았어. 그 말은 사진을 발달할 수가 있어? 사진 발달이 돼요, 여러분? 안 되죠, 안 돼. 뭐야, 여기서 사진의 입장에서 내가 이제 처음에 만들어진 게 어디겠어? 내 카메라 안에 나는 필름이야? 안녕, 난 필름이야. 근데, 우리 주인이 날 이렇게 사용했어. 날 유즈해서 카메라에 넣고 뭔가 이렇게 찍었어. 여러분 요새 이거 모르나요? 아니죠. 여러분도 필름 카메라 써봤잖아요. 그죠? 나와 같은 세대 사람이 있잖아요. 그쵸? 아무튼, 그래서 사진 딱 찍었어요. 그러면 카메라에서 뭔가 빼빠박 하면서 그 필름에 뭔가 이렇게 입혀지겠지. 그지? 너 사물이나 뭐 사람이든 뭐든지 입혀질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이제 이 친구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뭐 찍히게 되고, 그럼 필름체로 남아있는 게 아니야. 필름을 사진을 뽑아야잖아. 그죠? 그런 걸 이제 막 현상한다. 인화한다. 이렇게 불러요. 왜냐면 선생님이 왜 이걸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냐면, 여러분들의 흥미를 높이기 위한 것도 있지만,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동아리를 했었어요. 근데 그 동아리가 이제 흑백 사진 필름 카메라 동아리였어요. 너무, 이름이 너무 길지 않아? 흑백 사진 필름 카메라. 근데 그래갖고, 이 필름 카메라로 사진을 막 찍어요. 그리고 나서 그 보통은 그때에는 뭐 지금처럼 막 스마트폰 이런 게 없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 사진관에 사진 그 필름을 맡기면 거기서 현상을 해서 인화까지 막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내가 직접 했단 말이야. 우리 암실에 가서 그 필름을 이제 넣고 그걸 이제 막 용액 막 하고 막 흔들고 어쩌고 하면서 현상하고 그럼 이제 필름에 이렇게 상이 떠요. 둥둥둥 떠요. 그럼 이제 그거를 조리개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막 빛 반사해서 막 종이에 막 비추고 막 아무튼 그런 과정, 일련의 과정들. 정말 긴 과정이지만 영어 단어로는 뭘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아, 디벨롭 하나로 끝나는구나. 그죠? 너무 편한 단어가 있었네요. 영어가 더 편한 것 같아. 아무튼 그죠. 그래서 그렇게 그러면 사진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된 게 아닌 거잖아. 내가 열심히 이렇게 만들었지만 사진의 입장에서는 저 친구 베라 씨가 잘 해주고 있네. 그 당한 거죠. 그래서 아무튼 PP를 쓰였다까지만 뭐 살짝 잡아주면은 5번까지 예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내용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 디벨롭이란 단어 예시로 하나 봤지만 여기에서도 뭐가 있어요? 단순히 뭔가 발달시키다만 있는 게 아닌 거지, 그지? 특히나 이제 확인해야 될 거는 우리가 grow랑 change into가 들어가면서 떤 현상으로 좀 변해간다라고 이해해야 사실 여러 가지 뜻을 다 외우지 않아도 적용이 가능한 거란 말이야. 맞죠, 여러분? 자, 그래서 또 그렇게 뜻이 있는 것 하나랑 또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다양한 목적어가 올 수가 있구나. 그 목적어에 맞춰서 내가 뜻을 좀 바꿔서 이해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좀 약간, 그죠? 여러분이 유연하게 공부해줘야 되겠네? 요 필요성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게 내가 아까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이게 예문을 보고 나서 이 얘기를 들어야 조금 더 와닿거든. 그죠? 우리가 이 와닿은 걸 바탕으로 단어 한 개 더 볼게요, 일단.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단어로 와서 우리 coast라는 단어를 볼 거예요. 우리 coast라는 거 너무 쉽잖아, 그지? 사실은. 단어 외울 때. 거의 앞쪽에 있거나 안 나올 수도 있어. 우리 많이 본 단어책에서는. 왜냐면 그만큼 접근이 많이 돼요. 우리가 이해하기 쉬워. 그치? 비용이란 단어 너무 딱 하면 다 오잖아. 근데 과연 그 비용이란 단어만으로 얘를 다 이해했다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일단 이미지부터 볼까요? 여기 단어도 써 있는데 자신의 수중에 있던 뭔가를 잃는 상태, 잃는 상태. 잃는다는 게 사실 요즘 핵심이에요. 앞에서도 봤지만 디벨롭이 단순히 뭔가 키우는 게 아니라 또 어떤 상태로까지 변화해 나간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코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래 예문 보시면은 아래 영양풀이 보시면은 because 뭔가 야기해. 누군가가 뭐 하도록 to lose 잃어버리고 or destroy 혹은 뭔가 망쳐버리게 한다라는 거야. 근데 어떤 것이냐면은 이미 valuable 가치가 있었던 것을 lose하고 destroy 한대. 요게 핵심인 거지, cost라는 거. 그래서 양쪽으로 뭔가 이렇게 좀 줄여 나간다라는 뉘앙스가 있구나. 이걸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이걸 해야 여러분 여러 개의 단어 뜻을 다 외우지 않아도 써먹을 수가 있어요. 알았죠? 그래서 1번 예문부터 볼까요? He got the job. 그는 직업을 얻었어. 드디어 취뽀했어, 취뽀. 근데, 그러나, at a cost. 뭐가 있었어? 그만큼의 비용이 들었대. 라는 거는 손실된 값이 있다라는 거야. 전체 수치에서, 그치? 그러니까 내가 직업이라는 하나의 가치를 획득했잖아. 그죠? get 했단 말이야. 근데 그만큼 다른 어떤 스탯들이 좀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지. 뭐, 내가 취업하기 위해서 뭐, 사진도 찍어야 되고, 그지? 뭐, 토익도 공부하고, 컴공도 하고, 그럼 그거 준비하는 뭐, 시간이나 뭐, 교재, 아니면 인강비, 다 비용이야. 그지? 근데 내가 친구를 못 만났어? 그것도 뭐야? 비용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암시가 들어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 여기서 잠깐 짚을 거는, 벗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앞에 문장처럼 똑같이 주어 동사가 들어가야만 하는 건 아니다. 이런 부분이 좀 얘기하고 싶어요. 이 부분은 자세하게는 문법 시간이랑 우리 구문 독해 시간 때 한 번 더 다시 다루도록 할게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생략하는 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2번. The plant, 공장이죠? 공장이 closed down, 문을 닫았어요. 폐업했나 봐. 그죠? 그래서 at a cost, 보통 이런 형태로 많이 쓰여요. 위에서도 그렇지만 at a cost, 어떠한 비용을 들여서 라고 여러분 많이 이게 쓰이게 되는 걸 보게 될 건데 어떤 비용이 들었대요? 1,000개의 job이 넘어, over이니까, 그죠? 그거를 비용으로 들였어. 그러면 1,000명이 잡마다 다 사람들이 투여돼 있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된 거야? 실직된 거야, 그죠? 그래서 그런 비용을 들이면서
문을 닫게 됐다. 그러니까 모두한테 안 좋은 일이네, 그지? 네, 3번 넘어갈까요? She was determined. 그녀는 보통 이렇게 be determined to 해서 뭐뭐 하려고 결심했다라고 많이 써요. Win at any cost. 아, 얘 좀 독한 애야. 그래서, 아, 나 무조건 이겨야 돼. 내가 무조건 쟤 꺾어서 밟아 죽여버려야 돼. 생각을 해.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상관없어. 나 뭐든지 할 수 있어. 쟤만 꺾으면 돼. 아, 이런 느낌이죠. 약간 좀 도끼가 느껴지지 않나요? 여러분, 언젠가 기회가 되면은 제가 간단한 썰을 풀어드릴 텐데요. 저도 자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편입이 똑같은 거예요. 편입이 결국엔 나와의 싸움이란 말이야. 나를 꺾어야 돼. 게으른 나. 나태한 나. 뭔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나를 꺾어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 승리는 굉장히 달콤하답니다, 여러분. 네, 4번. At all cost. 이것도 이제 at any cost랑 비슷한 느낌이야, 그죠? 어떠한 거든, 모든 거든, 마찬가지잖아, 똑같은 말이잖아, 그죠? 모든 비용을 들여서 우리는 반드시 avoid, 피해야 돼요, ing를. 근데 여기서 잘 봐요. let이 오형식이니까 우리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 하는 것을 피하자라는 거 아셨죠? 여기서 목적어서 press는 우리 언론사를 말하죠. 언론사가 hear about this. 이것에 대해 듣는 것을 어떻게 해? 피해야만 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뭐 기업 대표 뭐 이런 거야. 근데 뭐 그런 뉴스들은 많이 나잖아요. 제가 뭐 언급할 수는 없지만 뭐 모 회사가 있다 쳐봐. 근데 거기에 뭐 누가 뭐 잘못을 했어. 그럼 이거 어떻게 막 갑자기 막 수습하고 싶겠죠. 수습하고 싶겠지. 자, 그래서 그럴 때 어떤 비용을 써서라도 우리 영화도 있었죠. 영화도. 이름이 기억 안 납니다. 아무튼 네, 어떤 배우가 되게 막 약 먹은 것처럼 연기를 잘했던 아무튼 뭐 영화가 있었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5번 The merger will cost jobs. 자, 여기서 merger 하면은 합병이야, 합병. 우리가 이제 뭐 인수합병이다 이렇게 많이 말을 하는데 회사끼리 뭐 이렇게 합치거나 이럴 때 쓰는 게 합병이죠. will cost jobs. 결국엔 뭐해? 여기서 해석이 헷갈릴 수 있어. 코스트는 줄어들게 한다라는 뉘앙스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일자리가 없어져. 여러분들 이제 의아할 수가 있어요. 합병이면은 회사가 A, B 합쳐져서 커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직업이 커서 사라져요? 이거 그럼 잘못 해석한 거 아니에요? 이거 비문 같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A와 B라는 회사가 합쳐졌을 때 있잖아요. 사실 여기서 완전 동등 합병은 거의 없다라고 본대요. 저도 이걸 이제 들었는데 일하시는 분한테. 그러니까 A가 더 크거나 B가 크거나 뭔가 이렇게 우열은 있는 거야. 그치? 그렇다는 말은 결국에 회사라는 건 직급 체계잖아. 그럼 직급이 더 높은 A사, 뭐 B사 나눠지지. 그럼 이제 거기에 맞춰서 막 인원 감축이 된다는 거예요. 그 부서 같은 게. 너무 슬프지 않나요, 여러분? 아무튼, 그래서 어떤 회사인지 말한 지 없으니까 여러분 괜찮죠? 아무튼. 그래서, 직업을 좀 잃게 될 거다. 이런 얘기가 있고,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죠. 뭐 합쳐지면서 뭔가 펄포즈가 바뀌게 돼서 뭐, 안녕 이렇게 된다거나,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아무튼 좋아요. 6번. His decision. 그의 결정이에요. To take the car. 차를 이제 가져가려고 하려는 그의 결정은 cost him his life. 그에게 뭐를 잃게 한 거야? 그의 목숨을 잃게 했다라는 거야. 결국에 cost가 여기서 비용을 들게 했다? 목숨 주세요. 막 이런 게 아니야. 그지? 누구한테 뭔가를 luse하게 했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논리 1강 같이 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어휘, 그리고 이제 우리 맥락 파악해서 어휘 부분을 좀 같이 봤어요. 그래서 어휘를 단순한 뜻 매칭으로 보지 않고 그 영영풀이까지 확인하면서 숨은 뜻 확인을 해줘야 결국에는 다양한 예문에서 응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 뜻을 다 외워야 돼. 그거 좀 고되잖아요. 그죠? 물론 그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영영 이제 풀이까지 같이 공부해준다면은 너무너무 좋겠죠? 다음 여기까지 고생하셨고요. 우리 2강에서 막 더 자세하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